좋은 작품들은요, 어떤 보편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나온 사람들은 다 인간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헥토르가 여기서 여기 모여있는 전사들이 대표로 보여주고요. 왜 갑자기 싸우다 말고 성 안에 들어가냐? 여기 지키는 사람들, 방어군 쪽에서는 뭘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전투를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문명된 세계가 어떠한지, 사람들은 평화시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거 보여주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기 배가 통통한 아기를 안고서 아버지가 축복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일러입니다. 여기 이 작품 끝나기 전에 저 가운데 있는 영웅은 죽을 거예요. 그러면 도시가 함락돼서 이 헥토르가 제일 잘 싸우는 사람입니다. 헥토르 죽고 나면 도시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가 함락되면은 아이는 성벽에서 내동댕이 쳐져서 몸이 박살나서 죽을 것이고 저 여자는 외국에 노예로 끌려갈 것입니다. 막 먹구름이 혹은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기 직전에 가족이 마지막으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헥토르는 성 밖에 나가서 야, 아무나 나랑 한판 붙어보자 그래갖고 아이아스와 대결을 해요. 그래서 조금씩 헥토르가 밀리는데 이렇게 전령들이 날저물었으니까 그만하자, 선물 교환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끝나요. 아니 뭐 끝장 볼 것도 아닌데 대결 왜 했나 싶으실 텐데 여기까지가 첫날 전투거든요. 맨 앞에 대결이 있으니까 맨 뒤에 대결 놔가지고 양쪽에 균형추를 넣어서 균형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나간 10년 동안 어떻게 싸웠는지 보여주는 것이 첫째 전투일의 그 목표인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그 다음 전투에서 갑자기 히랍군이 패배합니다. 겁에 질려서 다들 도망쳐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아킬레우스를 달래기 위해서 사절단이 파견됩니다. 아킬레우스의 동료들은 저 뒤에서 저렇게 원반 던지기를 하고 놀고 있고요. 아킬레우스가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가 사절단이 도착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킬레우스 옆에는 파트로클로스, 아킬레우스의 절친한 친구가 서 있어요. 그렇지만 아킬레우스는 아가멤논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래서 전투에 나가는 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야간 정찰병들이 나가서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가 적진에서 정탐하러 오고 있는 돌론이라는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그 정보를 끌어낸 다음에 적진을 도륙하고 돌아와요. 한편 그 다음날 전투에서 처음에는 아가멤논이 앞장서가지고 히랍군이 상당한 승리를 누리는 것 같다가 아가멤논 부상당하고 중요한 전사들이 하나씩 부상당하면서 뒤로 밀려요. 그래갖고 드디어 막 배가 불탈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자 헤라 여신이 속이 타서, 여러분, 헤라 여신은 그 히랍군 그리스군을 응원할까요? 아니면 트로이아군을 응원할까요? 자, 트로이아 왕자 파리스가 미인 대회에서 헤라한테 안 예쁘다 그랬습니다. 그럼 파리스가 밉겠죠? 파리스가 속해 있는 트로이아가 밉겠죠? 따라서 트로이아를 공격하는 적의 적은 나의 친구. 그래요. 그러니까 히랍군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라가 보니까 속이 탑니다. 히랍군이 지고 있어서.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전쟁을 지멋대로 휘두르고 있는 제우스를 찾아가요.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제우스를 유혹합니다. 여기 매혹의 허리띠, 아프로디테에게서 빌린 걸 허리에 띠고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누구든지 매혹할 수 있습니다. 제우스가 그래서 그걸 보고서 헤라 손목을 잡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자리 들자고 또 야한 얘기 나오네요. 모두가 볼 수 있는 산꼭대기에서 어떻게 잠자리에 드냐 그랬더니 제우스가 자기에게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황금 구름으로 산꼭대기를 덮어요. 그래서 두 신이 잠자리에 들자 밑에서 풀과 꽃들이 피어나서 쿠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히랍군이 막 밀고 나가는데요. 사실 요거는 태초에 하늘과 땅이 결합해서 만물이 생겨나는 신성한 결혼식, 그거를 재현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축제에서 사실 오늘날 결혼식들도 대부분 이거를 재현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 결혼식 좀 검소하게 하라 그래도 사람들이 말 안 듣는 이유가 우리 가슴의 저 밑바닥에 신화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게 나만의 사건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결합을 재현하는 거다. 우리 둘이 멋있게 해야지 말하자면은 하늘과 이 땅이 다시 살아나고 풍요가 생겨난다고. 밑에 풀과 꽃들이 피어나는 게 바로 그 새로운 풍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렇지만은 제우스가 깨어나는 바람에 도로 무효가 돼서 배 앞에까지 적들이 몰려와가지고 배가 막 불탈 지경이 됐어요. 그러자 파트로클로스, 아킬레우스의 절친한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킬레우스에게 부탁합니다. 네가 못 나가면 나를 대신 나가게 해달라고, 너의 무장을 빌려달라고. 아킬레우스 무장은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명장들이 만든 명품이에요.
멀리서 봐도 눈에 확 띕니다. 그래서 상대를 현혹하게 무장을 빌려달라 그래서 나가는데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옷 바꿔 입는 장면 잘 보세요. 대개 옷 바꿔 남의 옷 입은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 사람으로 오인돼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옷이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한 거예요.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돼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아킬레우스가 자기 친구를 보내기 전에 이렇게 평소에 쓰지 않던 술잔을 꺼내가지고 제우스에게 술을 바치면서 자기 친구가 큰 공을 세우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원합니다. 그렇지만 제우스는 앞부분만 들어주고 뒷부분은 들어주지 않아요. 큰 공을 세우지만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 파트로클로스가 세운 가장 큰 공은 제우스의 아들 사르페돈을 쓰러뜨린 거예요. 여러분 일리아스는 굉장히 귀족적으로 돼 있어서요. 두 사람이 맞붙을 때 우리가 끝까지 볼 필요가 없어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이깁니다. 금수저하고 은수저가 싸우면 금수저가 이기고요. 금수저끼리도 24K냐 18K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과 제우스의 손자가 맞붙으면 제우스의 손자가 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우스의 아들을 파트로클로스가 쓰러뜨립니다. 파트로클로스는요, 그다지 신분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웃 나라에서 살인죄 저지르고 아킬레우스 집에 의탁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우스의 아들을 쓰러뜨렸다는 것은 개인 자격이 아니라 아킬레우스 대신이란 거예요. 잠시 후에 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무장이 벗겨지면서 남의 거니까 확 벗겨지면서 헥토르에게 결정타를 맞아서 쓰러져요. 이 그림에 보시면은 동료들이 간신히 시신을 수습해 가지고 오는데 저 뒤에 파트로클로스의 홀령이 뒤를 돌아보면서 떠나가고 있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 파트로클로스가 죽는 순간에 아킬레우스도 절반 이상 죽었다고 봐야 돼요. 아킬레우스가 옛날에 굉장히 온화한 사람이었는데 이 이후에는 거의 죽음의 신처럼 변해요. 그게 반쯤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킬레우스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요즘식으로 해서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입니다. 어머니는 여신이고 아버지는 왕이고 굉장히 부유하고 10만 명 중에 제일 잘생겼어요. 싸움도 제일 잘하고 굉장히 성격이 좋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파트로클로스 없이는 못 살아요. 아마도 자기의 온전한 원이 되기 위해서 한 조각 필요한 나의 한 조각일 거 아마 그런 듯해요. 이게 사랑의 비밀, 우정의 비밀입니다. 영웅들은 다 그렇게 짝지어서 다녀요. 한편 그날 밤에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가 아들을 위해서 무장을 만들러 갑니다. 여러분들 아킬레스건 말고는 약점이 없다고 들으셨죠? 여기 서사시 시인들은 그런 이상한 얘기 싫어합니다. 아킬레우스 무장 없으면 못 나가고요. 팔에 창이 스쳐가지고 피나는 장면도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무장 만들러 간 거예요. 이 무장에 특히 이 방패에 온 세상 모습이 다 그려져 있던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걸 걸치고 다음 날 출전합니다. 이게 전투의 넷째 날인데 아킬레우스 등장하고 나면 그 다음에 딴 사람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아킬레우스가 누구를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그래요. 드디어 헥토르와 마주쳤습니다. 둘 다 창을 던졌는데 빗나갔어요. 아킬레우스 창은 아테네 여신이 도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헥토르는 창이 없어서 칼로 버티고 있어요. 저거 치사한 거 아니야? 1대1 대결이 아니라 2대1 대결이잖아. 그런데 저거는 많은 사람들이 원래 아킬레우스의 창이 주인에게 돌아가는 마법의 창이라고요. 북유럽 신화에 토르의 망치 같은 거 주인에게 돌아가죠. 그랬는데 일리아스 만든 시인이 마법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렇게 바꿨다라는 겁니다. 여신이 갖다 주는 걸로. 뭐야, 마법이나 여신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사람들이 볼 때 마법은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고요. 여신은 자연적인 존재예요. 옛날에 신학은 자연학의 일부였습니다. 자연적인 존재가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헥토르가 쓰러집니다. 아킬레우스가 헥토르의 발목을 꿰뚫어서 전차에 끌고 가고 있고요. 저 오른쪽 끝에는 벌써 자기 친구 파트로클로스의 무덤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 파트로클로스의 홀령이 이렇게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헥토르의 부모님이 막 머리를 두드리면서 슬퍼하고 있고요. 남자는 검게 여자는 희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에 날개 달린 여신이 이렇게 찾아오고 있죠. 얼굴과 손, 발이 희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디스 여신이에요. 헥토르의 아버지 프리아모스를 찾아가서 우리가 다 주선해 놨으니까 아들의 시신을 찾으러 가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건 조금 있다가 그 뒷얘기는 어떻게 됐나 보고요. 여기 지금 아킬레우스는
헥토르를 죽인 다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날마다 헥토르의 시신을 끌고 다니면서 훼손해요. 그러자 신들이 노합니다. 헥토르도 우리에게 잘해줬는데 저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헤르메스를 시켜서 시신 훔쳐내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제우스가 자기는 아킬레우스에게 이제 영광을 줘야 하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하자고 그러면서 아킬레우스의 어머니를 불러요. 그래서 신들의 뜻이니까 아들을 달래가지고 시신을 돌려주라고. 파트로클로스 장례식입니다. 아킬레우스가 헥토르를 죽이고서 노곤에서 쓰러져 있는데 파트로클로스의 혼령이 나타나요. 빨리 장례를 치러달라고. 자기 지금 죽은 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왕따가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파트로클로스의 장례를 이렇게 치르고요. 화려하게 치른 다음에 그를 기념하는 운동 경기를 열어요. 여기에 그동안 등장했던 사람들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두 번째 권에 앞으로 등장할 사람들을 소개하고 끝에서 두 번째 권에 그동안 등장했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영화로 치면 앞에 것을 오프닝 크레딧, 뒤에 것을 엔딩 크레딧. 그래갖고 두 개가 짝이 맞는 걸로. 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영화 시작할 때 저기 감독 이름 나오고 주연 배우 이름 몇 명 나오고 시작하죠. 여기에 오프닝 크레딧. 끝난 다음에 그동안 등장한 사람 이름 다 나오고 제작진 이름 다 나오죠. 엔딩 크레딧. 그게 일리아스에 있어요. 자, 여기 엔딩 크레딧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헥토르의 아버지가 선물을 많이 가지고 아킬레우스 찾아온 거. 요거는 다음번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영웅이 저승에 갔다 오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떠나가지고 새벽에 돌아와요. 무덤을 지나고 강을 지납니다. 저승강이에요. 헤르메스 영혼 안내자가 와서 안내합니다. 그래서 마치 저승에 가서 아들의 시신을 구해오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요 장면이 아킬레우스가 굉장히 분노로 시작했지만서도 맨 마지막에 가서 아킬레우스가 이 노인을 보고서 자기 아버지를 떠올려요. 지금 저 노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자기도 여기서 죽어서 집에 못 갈 거 알거든요. 자기 아버지 옛날에 여신과 결혼했었지만 여신 떠나갔어요. 그리고 아들은 딴 데 가서 죽을 겁니다. 노인이 쓸쓸하게 혼자 살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아버지를 보는 순간에 자기 아버지를 떠올리는데 저는 그 순간에 아킬레우스가 아버지끼리 같으면 아들끼리 같아요. 자기 자신을 헥토르의 위치에 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노에서 우정으로 언젠가는 다 죽어버릴 우리 동료 인간들에 대한 어떤 공감과 우애 같은 것이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자, 어쨌든 헥토르도 신들의 사랑을 받아서 그 이슬같이 싱싱한 모습으로 돌아왔다고요. 앞에 장례 지내는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이 그들은 이와 같이 말을 길들이는 헥토르의 장례를 치렀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리아스 전체의 맨 앞에 분노를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파괴적인 분노를 이러면서 첫 줄에 여신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이름이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인간의 아들 헥토르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학사는 저 높은 데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트로이아 전쟁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일리아스 얘기했는데 그 뒷얘기를 다음 시간에 보시고 더 뒤에 오디세이 이야까지 보면은 정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구나 이런 거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아쉽지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